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전 세계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미국인 유럽인들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게으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런 가공의 창출을 너무 잘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에서 딸깍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딸깍 한번 누르는 걸 뭐 한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지만 자본주의의 본질이 사실은 그 딸깍 눌러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3프로TV의 자랑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빼면 네. 3프로TV는 시체. 언더스탠딩의 자랑 북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예, 북 언더스탠딩 빼면 언더스탠딩도 시체. 북 언더스탠딩의 자랑 국민사위 남국민. 남국민이 없으면 북 언더스탠딩도 시체. 시체가 아주 난무하는 방송을 여러분은 엑기스 오브 엑기스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예. 보시는 건 2부입니다. 자본의 미스터리 2부를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요. 1부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찾아서 1부를 보시고 요걸 2부를 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찾는 건 각자 하시고요. 네. 못 찾으시면 그냥 저희는 여러분은 그렇게 친절하진 뭐 않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뭐 네. 보기 싫으면 간도. 언더스탠딩이랑 보세요 그냥. 링크는 올려. 자, 1부에서 네. 자산과 자본의 차이에 대해서. 후진국은 왜 못 살고 선진국은 왜 잘 사냐? 야, 그 엄청난 질문인데, 엄청난 야, 리서치가 후진국은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 가난한 거지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야. 후진국도 있을 거 다 있어. 그렇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들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 어. 선진국하고는 비슷해. 그런데 뭐가 없냐면 후진국에는 제도가 이상해. 소유권이 없고, 그렇죠. 소유권을 지켜주는 뭔가가 없고, 예측 가능성이 없고, 없어. 그러다 보니 담보대출도 못 받아, 뭐 신용대출도 못 받아, 얘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그렇습니다.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산이 존재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엄청 중요한 중요합니다. 부분이죠. 굉장히. 제도적으로. 네. 사실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를 들면은 소가 요즘에 그 조각 투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시카고 이제 선물거래소에서 소 거래를 하잖아요. 예. 시카고 선물거래소 여기 모니터에 소 얼마 뜨고 밑에 이 소 데이터가 뜨잖아요. 이걸 만약에 호주에서 올리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올리면 한국에서도 구매하면 그 증서만 있는 거야. 소가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그 증서를 제가 샀으면 그 증서로 담보대출 받거나 아니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이 소를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팔 할 수 있지. 그리고 아니면 이 소 10마리 묶어서 펀드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소 한 마리에서 벌써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거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걸 두고 사람들이 야 그거 다 장난이다. 다 거품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이 돈 자체가 원래 가짜잖아요. 가짜라기보단 신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이거 정말 체감하는 사례로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예전에 저 초등학생 때 반에서 이제 그 요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전 2개 올려놓고 판치기라고 하나 이게 손바닥으로 쳐가지고 네. 넘기는 거 아마 다 하셨을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동전 2개 올려서 넘기면 그 사람이 돈 가져가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특이하게 뭘 했냐면 저는 이거 판치기 안 하고 애들한테 그 동전을 빌려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판치기를 계속 하니까 동전이 애들이 없어지잖아요. 예. 한 놈이 딱 따가니까. 그쵸. 근데 한 놈이 다 따가요. 계속 판을 치다 보면. 네. 그러면은 게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한 놈이, 그러니까 왜냐면 하루 이틀 돌면 돈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돈을 빌려주니까 판이 넘어가면 너가 나한테 100원 줬다 치고 신용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신용화폐였던 거예요. 네. 그렇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빌려줬다 치고 그쵸. 제가 안 대표님이랑 이제 판치기를 해서 제가 이겼는데 돈 다 따잖아요. 예. 그럼 둘이 게임을 더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딴 걸로 치고 저한테 이제 빚이 생기는 거예요.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일단 10개를 줘. 네. 그런 다음에 10개의 빚이 있다 치고 그쵸. 계속해. 그쵸. 그러면은 옛날에 동전 10개 있을 때는 잘한 놈 한 명이면은 그날 3교시면은 이제 게임을 못 해요. 끝났는데 그쵸. 근데 이제부터는 치고를 하다 보니까 외상장부를 올려놓는 거죠. 그렇죠. 외상장부. 근데 그때- 내가 10개 딴 거야? 근데 애들끼리 할 수 있는데 그때 남국민 그 중학생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한테 얼마, 너한테 얼마, 그렇지, 너한테 그렇지, 얼마 이게 그렇지. 그 복잡하잖아요. 계산을 중간에 해줬다고? 계산의 중간에 제가 해줬었거든요. 아. 그런데 어. 그거를 이제 저녁에 중앙은행 끝날 때 역할을 한 거네. 그쵸, 중앙은행 생각해보면 역할. 되게 귀찮겠다. 그거 왜 했어요? 그걸?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이 이제 없는 애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청산하러 왔을 때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빌려주고
얼마를 나중에 뭘 받기를 한 거예요. 오늘 네가 아까 10개를 다시 빌려가서 다시 했는데 그것마저도 오링됐으니 넌 지금 그냥 집에 가면 안 되고 10개 내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딴 놈이 나눠갔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빌려줄게. 그렇게 너 너 이자를 11개를 얼마 그렇습니다. 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일수놀이란 거야. 그런데 일수놀이. 남궁민이 없었으면 그 게임 안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신용화폐, 그러니까 제가 이 사례를 듣고 다시 떠올리면서 야, 그 사건이 제가 그래서 제 책에 썼나 모르겠는데 인상 세상에. 깊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닌 게 거기서 그런 얘기를 소문이 나니까 어떤 놈이 근데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아서 신용을 깨버렸어. 신용을 깨버린 거예요. 남궁민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쵸. 저한테 지급불능을 신청을 해버리고 네. 제가 그 못 해먹겠다 하고 한 놈이 그걸 안 하기 시작하니까 따고 치고를 안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럼 신용 깨버렸어요? 그쵸. 한 놈이 모라토리움을 그 선언하니까. 수많은 돈이 장부 있는 돈들이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치기가 정말 그때부터 이후로 판치기라는 게임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물 판치기만 이루어지니까. 누가 남궁민한테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럼 나도 안 갚아나가고. 아니 은행 역할 하던 남궁민이 나 이거 안 해. 나, 하는데 나. 에이씨 안 해.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걸 안 하고 또 얘가 신뢰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 신용 거래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을 이 판치기 게임이 예. 갑자기 다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 경제 행위로 보자는 거죠, 일종의. 와. 근데 이 판치기는 소리 기가 유익이 막히다 없죠. 이거. 그래서 이거를 듣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전에도 한번 위기가 있었던 게 선생님이 이걸 엄청 안 좋게 봤어요. 그렇지. 야, 그게 돈놀이를 하는 그렇죠. 거지. 돈놀이 하지 말라고 저한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한번 1차 위기가 온 겁니다. 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 근데 이게 진짜 선생님이 유발한 금융위기. 선생님 위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경제학과를 들어갔었잖아요. 네. 와. 1학년 때 경제학 원론을 들으면서 네. 야, 그 사건이 이게 그냥 완전 신용화폐 창출을 내가 그때 했었고 금융이 이겼구나 그게. 그렇지. 근데 그게 진짜 미스테리한 사건이잖아요. 왜냐면 동전 다 있고 판칠 여력은 다 있는데 왜 우린 더 이상 게임을 못 할까? 신용이 깨져서고 그렇지. 본질은 치고 이거 자체가 이에서 반을 활성화시키는 키였다는 거죠. 그거를 누군가 부인하면 안 되는데. 그쵸. 5개 증거로 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니 증거대 이 자식아 이렇게 이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는 못 갚는다는 애 있으면 응징을 했었어야지. 응징을. 그래야 그 신용이 그렇지. 계속 유지되지. 그게 누구냐 하면 원래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공권력이 못하니까 없었구나. 카르텔이 하는 거죠. 그 반 짱이 야, 너 왜 돈 안 갚냐? 너 지금 때문에 장난해? 판치를 그쵸. 못하면 큰일 나 임마. 그러면 그 엄석대가 나쁜 놈이네 하면 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그 경찰이 있어야 돼. 경찰. 그렇죠. 그게 카르텔인 거고 엄석대감 카르텔인 거고 그렇지. 선생님이 이 시스템을 합법화 시켜줘서 이 반에서의 이 빚을 이 반에서도 인정해주면 일반 이반끼리도 계속 그렇지, 판치기를 그렇지. 하겠죠. 그 판이 커지는 거지. 그리고 전교생이 판치기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돈 하나도 없이. 그쵸. 하나도 모두가 없이. 즐겁게 판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자 정말 머릿속에 숫자만 있고. 만화 같은 얘기지만 예를 들면 제가 제 핸드폰으로 지금 5천만 원 대출 신청 승인 바로 입금하잖아요. 네. 그냥 제 계좌에는 5천만 원 찍힌 거지만 네. 저한테 이거 찍는 순간 막 소송차가 막 달라다니고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신용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맞아요. 본질적으로는 이거라는 거죠. 그게 통화의 창출이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교생이 하루 종일 신나게 판치기를 하는 학교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냥 우울한 학교와 그 차이가 행복의 차이가 판도 얼마나 있고 나냐. 돈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는 남국민이 없고 여기 여기는 남국민이 있다. 있다. 아니면 합리적인 선생님이 있고 엄한 선생님이 있고 야,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이 학교도 동전이 있어. 이 학교도 동전이 있어.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네. 진짜. 맞습니다. 판치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학교 생활이 다르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네. 학교 미국 놈들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금융위기를 만들어 할 게 아니라 맞아요. 미국이나 되니까 그거를 뭐 트렌치로 나누고 서프라임 뭐 그걸 하지 그때 우리나라가 아무런 피해를 안 입었어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부에선 등기라는 매우 쉬운 사례를 얘기했지만 예. 이 놀이가 계속 발전을 하면은 요즘에 음악
저작권도 쪼개가지고 하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사봤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았어요. 음. 근데 그 음악가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저작권이란 것도 없었던 시대 음악가는 엄청 뛰어난 음악을 만들어 놓고도 재산이죠. 근데 저작권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자본이 없죠. 어. 거래 안 되고 대출 안 되죠. 가난하구나 계속. 그쵸.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있죠. 그게 뭐 많이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면 그쵸. 돈이 얼마 나오는 건 있지만 아니 그조차도 못 받지 가난한 그러니까 저작권이 나라에서는. 없었을 땐 그랬고. 그렇지. 아예 그냥 못 받지.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동전 받는 거 말고는 없지. 그런데 이게 뮤직하우 같은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서 뭐가 달라졌냐? 제가 왕년에 잘 나가던 가수인 거죠. 근데 돈이 얼마씩 들어오긴 하는데 나 지금 이제 뭐 사업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뭔가 유동화 시키고 싶다. 몽땅 다 팔고 싶지도 않고 조금씩 그냥 이제 나눠서 팔고 내 싶다. 권리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소 얘기했잖아요. 예. 선진국은 소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미국인 농장주인데 엄청 귀한 소가 있어요. 우리 집안의 자랑 소. 그거를 3분할을 해야 돼. 삼형제라서. 네. 그러면은 저 소에 등록해서 지분 3분의 1씩 나누면 되죠. 후진국이면 그거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 소를 세 토막 내야 된다. 그쵸. 이게 만약에 밭으로 가면은 농업을 많이 하니까 밭이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진국이면 그 주인들은 그냥 놀러 다니고 밭을 지분만 나눠놓고 그걸 남한테 빌려주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란 시스템이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잖아요. 막 무슨 보험사, 이거 해주는 보험사, 심평사, 간평사가 셀 수 없이 많은데 네. 그 사람들 앉아서 막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땀도 안 흘리면서 도장만 찍는 거 아니냐. 무디스가 뭐 해서 돈 버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하나가 다 이 가공의 자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이다.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일부에서 예고해줬던 이 자본의 미스터리가 빵 뜨게 된 사건이 있었다. 네. 이 책이 왜 근데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2000년에 만들었던 걸 또 재판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책이 왜 다시 출판이 됐냐면, 그러니까 이건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호불호가 강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일단 왜 주목받았냐? 블록체인 시스템 때문에 이게 엄청 주목을 받은 거예요. 어? 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제 비트코인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하면 블록체인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야 사실은 많이 변질이 됐다고들 하지만 예.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엄청 혁신이었다.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게 누가 도장 안 찍어주고 그냥 거기 있는 건 그냥 정말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올라간 거는 누구도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찍힌 건 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믿음을 거기에 뭔가 등록이 되면 확실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렇죠. 누구도 주먹질 안 하고 그게 중앙집권식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총칼로 위협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은 쿠데타가 맨날 일어나는 정부 뭐 정거 놓으면 쿠데타 일어나서 정부 보관소 불타버리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 분산 원장이라는 게 등록이 되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전제로 놓고 봤을 땐 그러면은 거기에 다 등록이 돼서 거기에서 딱 등기가 되어버리면 이건 못 바꿔. 이거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제3세계 같은 이런 재산권 같은 거 등록이 제대로 안 되는 데서는 이 네트워크 위에서 정말 엄청난 자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록 문제라는 게 가장 큰 딜레마였고 이 사람이 절망한 것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잘 사는 나라는 그걸 너무 잘 해놨다. 정부가 해주고 보증기관이 해주고 은행이 해주고 하는데 후진국은 없다. 근데 이게 분산 원장 시스템이란 게 나오고 나니까 거기다가 등기를 쳐놓고 나면은 자 봐. 내 이 자산이 여기 등록이 돼 있잖아. 이거 있는 거 맞으니까 나 뭐 해줘.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가능해지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정부가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걸 코인만 보고 코인 가격 때문에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거기에 등록이 돼서 모두가 그 안에서 믿을 수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얘기를 모르고 코인이니 분산원장이니 보면 뭐 야, 어차피 그거 어디 아니 핸드폰에 보면 딱 나오는데 나 국민은행 계좌에 딱 보면 보이는데 그게 왜 필요해? 그 왜 필요해가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의 문제의식과 이게 없는 나라에서 봤을 땐 그렇지. 그게 그럴 수 있겠다. 엄청난 그럴 수 있겠다. 엄청난 기회일 수가 있는 그렇지. 거예요. 중앙 정부가 뭘
해준다고 해도 네. 그걸 못 믿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쵸. 뭘 해도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등록이 되는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을 할 때 중요한 게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서 나 이거 얘기할 때는 기억 니은이라고 할게. 너도 그렇게 해줘. 이게 서로 돼야 돼요. 예. 전화처럼. 예. 근데 항상 후진국은 여기서 돼도 연말에서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더 안 되는 건데 이 분산원장 시스템이라는 건 전 세계적이잖아요. 여기에 올라가면 우리도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에 등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네. 뭔가 제도가 될 수 있겠구나. 아직 그쵸. 현실은 된 건 없지만. 그쵸. 그런 방법이 고안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2000년에 나왔잖아요. 아, 그럼 이 책의 결론은 정부가 그거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선진국이지 우리가 아직까지 후진국일 리가 있어?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 이런 블록체인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이거의 위조 불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그거를 믿기로 하는 순간 믿는 거다. 그런 취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책이 2000년에 나왔으니까 그 논리가 나오고 지금 실제로 이제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은행 대신 은행을 못 쓰니까 실제로 거기서 송금 이런 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지 실제로 돌아가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야 근데 이거 블록체인에다 등록하고 났더니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한 거 똑같아. 근데 여기다가 등록이 되고 내가 송금한 걸 누가 받아주고 믿어주고 내 계좌가 생기니까 대출도 받고 이게 왜 가능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서 말한 그거다 하면서 이 책이 재발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언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막 정말 피를 토해요. 왜 이게 없을까? 이 시스템이 없는 거에 그쵸.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 페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집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이 석유가 펑펑 나야 돼라고 하면 석유가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뭐 엄청난 게 필요하면 우리도 열심히 해서 선진국 될 수밖에 없지만 단순히 그 제도, 예측 가능성, 시스템의 안정성 그런 것만 만들면 되니까 야 오늘부터 다 등기소야 등기해 야 오늘부터 다 은행에 와서 예금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너도 나도 오케이만 하면 그러자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미국에 대한 사례를 한 챕터를 넣는데 왜 미국이냐? 미국이 바로 지금의 남미 같은 꼴이었다는 거예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아. 왜냐면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가 있기 전에 국민이 있었잖아요. 예. 사람들은 다 가서 살고 있고 뭐 영국이든 뭐든 나 신경 안 써 하니까 다 무단 점거자인 거예요. 이미 점거가 된 상태에서 나라가 생기면 다 와서 등록하세요를 해야 되는데 엄밀히 보면 다 무단 점거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도 법이 있잖아요. 예. 재산권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그게 엄청 철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너나 나나 와서 다 이거 맞다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나가서 지금 뭐 노점도 예를 들면 불법이잖아요. 그거 왜 합법화 시켜주면 되잖아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노점 있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 한데 그거 그럼 등록시켜줘랑 똑같은 거죠.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은 그래서 거의 100여 년 동안 정말 거의 그 내전에 가까운 갈등을 벌인 겁니다. 예를 들면 서부 금강 그 골드러시 시대에도 이 광산 내가 발견한 거라고 주장한 사람이 엄청 많고 정부에 관할이 미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엄청난 사투를 벌이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갈등 끝에 어떠한 사람에게 광산의 권리를 인정해준다라는 걸 통과시키는데 엄청난 진통이 있었고 미국의 아주 거의 미국 뭐 10대 법 중에 하나를 뽑히는 것 중에 하나 홈스테드 법이라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뭐 거기서 거주를 했는데 뭐 이의제기가 없었고 이러면 그 사람의 자본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하는데 100여 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걸 왜 싫어하냐면 난 이미 법체제에서 보호받고 있는 기득권들도 싫어해요. 그거 왜 나는 어렵게 합법적으로 재산 운영하는 건데 저걸 왜 인정해줘 하는 기득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혼란도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타다 사건은 똑같은 거죠. 예. 면허라는 나라에서 인정해준 자본이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효용을 누리는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법의 시스템 안에 못 집어넣어서 사라져버린 건데 그럼 해주면 되지랑 똑같지만 그때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이미 있었던 제도와의 충돌, 이미 있었던 법과의 그런 갈등, 기득권과의 갈등 이게 원칙을 지킨다는 게 엄청 크다는 거죠. 쉽지 않죠. 사실 아까 판치기로 돌아가면 선생님이 저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예. 원칙적으로는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저번 안 갚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끼리 싸우고 그러잖아. 너 하지 마.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실무를 정신 세계에다가 확고히 붙여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치.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성명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 빌딩이 주소를 사고 팔아요. 성명권이 아니라 주소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에비뉴 몇 번가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내가 엄청 작은 돈도 많고 근데 엄청 이제 관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 빌딩이 주소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몇 에비뉴 138이었는데 몇 에비뉴 1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네가 1되고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138 되는 거예요? 이야, 대박.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 1, 2, 3, 4가 아니라 138, 2, 3, 4가 되는 그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138 1이 그냥 138 1이 있었지만 사고 파는 순간 자본이 되잖아요. 그러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 자본으로 야 138 1 한 100억 가야지. 나 138 1 소유자야 하면 그것도 인정이 되고 야. 그걸 쪼개고 주소 투자 펀드도 만들어지고 예를 들면은 그 공중권이라는 것도 요즘 우리나라도 꽤 인정이 이제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용적률 요만큼을 판다. 이것도 야 하늘에 권리가 어딨냐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순간 딱 옮겨지고 그거를 정부가 인증해주고 정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만 있으면 안 되는 게 해주고 보험사에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는 은행도 있어야 되고 평가해주는 간평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뭔가 받아주는 이런 추심업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갖춰져야만 우리가 생각한 미국같이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미국인 유럽인들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게으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런 가공의 창출을 너무 잘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에서 딸깍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딸깍 한번 누르는 걸 뭐 한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지만 자본주의의 본질이 사실은 그 딸깍 눌러서 뭘 만들어내는 거다. 아니 나 이게 오늘 그걸 알았어. 맨날 이 프로가 얘기하는 게 돈 버는 게 진짜 힘들면은 뭘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뭐 돈이 어떻게 버는지 모르는데 술술 벌려야지 제대로 되는 거잖아. 우리가 저걸 못 하고 있는 거네. 우리가 왜 한국인이 힘드냐면 재산이 일을 안 해주니까 노동으로 뼈 빠지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완전 후진국적이네. 예를 들면은 가만 봐봐. 이거 우리 빌딩 위에 이렇게나 남아있어. 이거 미국인이면 그거 팔고 주소도 팔고 그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뭐도 하고 배당받아가지고 편하게 먹고 사는 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이게 딱 그 자본화의 사례가 뭐냐면 얼마 전 몇 년 꽤 됐지만 의대생 대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대만 들어가면 은행 대출을 거의 이제 전문직급으로 그냥 신용대출을 줘버리는 거예요. 의대생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의대생이라는 재산은 있었는데 그걸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순간 의대생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됐잖아요. 미국에서는 MBA 다니는 애들이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업체랑 체결을 하는데 앞으로 내 수입의 1%를 뭐 지분을 양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학비를 바터 처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되고 믿을 수 있게 돌아가는 나라는 학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학비 걱정 안 하면서 하고 나중에 갚고 그러면 그 학비 관련 산업이 또 발전되겠죠. 그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저거 사기야 하는 것도 많잖아요. 뭐 조각 투자도 있고 뭐 야 그거 뭐 역 이름을 파는 게 말이 되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내고 믿고 서로 만들고 주고받고 이걸 외국에까지 내다 팔고 예를 들면 옛날에 교황성화의 성수도 예를 들면 관념이잖아요. 저게 성수일 것이라는 관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뭐 뉴진스가 뭐뭐 한 것 같다라는 느낌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진국들은 이렇게 돈을 버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쉽게 편하게 잘 사는 거다. 우리는 돈이 잘 되니까. 반도체를 잘 만들어야만 잘 사는 거야지만 배를 만들어야 잘 만드는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판치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 배를 적절할 때 사서 적절할 때 파는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 입주할 생각도 없지만
아파트가 오를 것 같으면 분양권을 프리미엄 200만 원 주고 사서 딱지도 팔고 일주일 후에 400만 원 받고 파는 팔고. 이런 투기꾼들이 전국에 득식을 돼야 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야, 너는 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 평생 땀만 흘려서 돈을 버는 나라가 된다. 그렇지. 라는 게 오늘의 주제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주제가 갑자기 아니,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막판에 얘기. 그 얘기를 확 드니까 아니야, 이게 왜 약간의 그러냐면 경계감은 생기는데 그 맞는 말입니다. 본질이 그겁니다.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돈 버는 능력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국민처럼 재밌게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 그거는 인정해야 돼. 그렇지. 그러나 재밌게 얘기 못한다고 2%가 그럼 찌질한 인생이냐?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남국민이 1등, 2%는 꼴등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요거 자본화해야지. 이런 시장에서는 남국민을. 그렇지. 그러니까 남국민이한테 결국은 돈이 다 가. 그런데 그럼 이 세상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국민한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상품화할 수 있고 이것도 상품화할 수 있고 뭐 칭찬 한번 해주고 돈 받고 별걸 다 해야 남국민이 이 넉넉한 이 돈을 그래 저런 걸 한번 해볼까라고 던지고 그 돈이 이제 사회를 돌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바로 조각 투자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고 그게 바로 작전주고 그런 겁니다. 작전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희의 이 한 편 한 편을 만약에 누가 와서 한 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래가 되고 돈이 부족한 걸 좀 팔고 그래. 그거를 모아서 펀드 만들고 그거를 누가 보증해 주고 요걸 잘하는 게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아. 내가 맞아. 작전주는 맞아. 농담이고요. 작전주는 맞아. 왜 단속을 해야 되냐면 맞아. 작전주가 범람하기 시작하면 룰을 깨지니까. 그게 주식시장에 아무도 안 와요. 거꾸로. 그래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야 분양권 가지고 투기하지 마. 이걸 단속할 게 아니라 어떤 놈이 가짜 분양권을 갖고 다니는지 그런 거 사고가 안 나는지 그래서 누구나 마음 놓고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야 그래야 아니 돈이 이미 많은 사람이 분양권이라도 사야 돈이 들지 아무것도 못 사게 하면 뭐가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근데 평소에 하던 생각인데 나는 말로 하고 저분은 저렇게 책으로 썼더니 달라 보이네.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화된 거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안 되고 말로만 할게 아니라 말로만 책으로 딱 정리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자본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팔 수가 있죠, 책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알겠습니다. 결론으로 다시 정리가 끝나면 예. 우리가 더 편하게 선진국처럼 진짜 살려면 종이 쪼가리라는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거기서가 진짜 그게 본질이다라는 게 그거를 하는 애들이 미국이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자본이 일을 안 해줘서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저게 돈이구나 라는 걸 한번 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본의 미스터리. 진짜 오늘은 재밌었네. 그러네. 뭔가 인사이트가 막 넘치는 심오하다, 거예요. 막. 오늘은 진짜 책 뭐가 진짜 너무 좋은 책입니다. 야. 근데 문제는 지금도 팔고 있다. 팔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에. 팔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판된다. 네, 시판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를 다 했습니다. 사실은 저 책에 있는 내용에 더하기 오늘 뭐 2%에 뭐 이런 이것부터 하면 다 했어 다. 지금 요거에 참고서 한 3개쯤 푼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남국민 저 북칼럼니스트가 본인이 또 깨알같이 정리한 이거를 뭔거 우리 올려놓을 겁니까? 본인 블로그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 본인 페이스북 있어요? 안 올렸습니다. 뭐 좀 어디에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네. 책을 사보는 분이 절대 없으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야, 요거 하여튼 저희가 올려놓는 방법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하여튼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